고대하고 고대하던 왕가누이 리버 카누 여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긴 아름다운 왕가누이 강을 따라 5일 동안 카약을 타고 약 150km를 노를 저어 내려가야 합니다. 카누 여행을 하는 5일 동안은 직접 음식을 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카페에서 여유있게 아침을 먹으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았을 멧돼지 조각품이 인상적입니다.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카페는 오후 3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어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근사한 야외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여러 하이커들과 한잔하며 지친 피로도 풀고 담소도 나누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들 같은 마음이었는지 대부분의 하이커들이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며 어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카누가 도착하길 기다립니다. 드디어 카누가 도착했습니다. 지정된 카누에 음식과 배낭이 들어있는 배럴을 싣고 둘이서 한 팀이 되어 하나 둘씩 출발을 합니다. 다들 설레임 반 긴장 반으로 서투른 노를 저어갑니다. 다행히 물결도 잔잔하고 날씨도 좋습니다. 카누를 자주 탔다던 호주팀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트랙에서 만났던 핀란드 친구와 한 팀이 된 저는 첫 번째 급류 지점을 앞에 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른 팀들이 급류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 카누를 예약하던 날 비디오를 보며 교육을 받긴 했지만 급류를 타다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나 싶어 잔뜩 긴장한 채로 지켜보았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코너 급류 지점에서는 빠르게 노를 저으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앞선 팀이 무사히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팀이 통과하는 걸 한 번 더 본 후 저희도 서서히 첫 급류타기 채비를 하였습니다. 다들 무사히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지는 듯합니다. 첫 번째 급류타기를 성공하고 나니 확실히 두려움은 좀 사라졌지만 서너 번째까지는 잔뜩 긴장하며 다음의 급류들을 빠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긴장한 채로 노를 저어 피곤해진 몸을 잠시 쉬면서 우리를 앞질러 가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첫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긴장된 하루를 보냈던지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텐트 먼저 쳐놓고 캠프장 투어에 나섰습니다. 강가에 자리 잡은 텐트가 참 운치 있지 않나요?
캠프장 투어를 마치고 얼른 저도 테이블에 합류해서 맥주 한잔하며 피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강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넓은 캠프그라운드가 더 있었습니다. 어제는 35km를 강을 따라 내려왔고 오늘은 다음 숙소까지 44km를 내려갑니다. 확실히 여유가 있는 둘째 날입니다.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며 강물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내려갑니다. 왕가누이 강을 소개하는 브로셔에서는 이곳을 뉴질랜드 역사가 풍부한 곳이라고 설명하며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환경보호부에서 지정한 뉴질랜드의 10 Great Walks에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가파른 계곡 절벽에 달라붙어 있는 자생림들이 문명과 떨어져 원시림에 온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저와 짝이 된 친구가 드론 촬영을 할 때는 잠시 멈춰서 기다려주곤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두 청년은 급류에서 아예 노를 젓지도 않고 아주 여유롭게 통과합니다. 급류를 통과할 때 너무 얕은 쪽으로 잘못 가면 자갈들에 걸려서 멈추게 되기도 하니 잘 살펴가며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강을 따라 좀 더 내려가다 보니 1919년에 놓여졌다는 다리 Bridge to Nowhere, 번역하면 어디로도 향하지 않는 다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는데 제 카누 짝꿍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가보질 못해 아쉬웠지만 몸의 컨디션이 우선이니 이곳에서 잠시 동안 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숙소에서 머물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머물게 되면 마라에라는 마오리 집회소에서 전통적인 마오리 환영식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레누이라는 조상을 모시는 건물에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며 반드시 초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숨 자고 기운을 차린 짝꿍과 다시 카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노를 저어 나가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가다 보면 폭포줄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노 젓는데 열중하느라 폭포 영상이 없어 아쉽네요. 천혜의 자연이 준 아름다운 절경들을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던 둘째 날입니다. 이곳에 오늘의 숙소가 있습니다. 둘째 날은 캠핑 장소도 절경 그 자체입니다. 카누를 가지런히 정리해 떠내려가지 않게 묶어놓고 배럴통을 캠프장으로 옮깁니다. 카누 여행의 큰 장점은 무거운 배낭과 음식을 이렇게 통에 넣고 카누에 싣고 다니니 원한다면 먹고 싶은 음식도 마시고 싶은 맥주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밤은 와인 한잔하며 왕가누이 강의 정취에 취해볼까 합니다. 셋째 날인 오늘은 왕가누이 강의 급류 중에서 가장 터프하다는 이곳을 저희는 무사히 통과를 하였고 다른 카누팀이 통과하는 걸 영상에 담아보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오던 미국팀이 벌써 2번이나 급류해서 카누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번에는 급류를 피해 낮은 곳에서 미리 멈추고 카누를 들고 이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아쉽게도 급류타기 영상은 얻지 못했고 비마저 내리기 시작해 다들 서둘러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하이커가 찍은 영상에서 급류를 통과할 때 카누가 뒤집히는 것을 보았는데 급류 바로 아래의 물살이 뱅글뱅글 돌아서 카누를 바로 뒤집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모든 급류를 무사히 통과했고 솔직히 저는 오히려 스릴 있는 급류 타기가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카누는 2명이서 짝을 지어 한쪽으로만 저을 수 있는 노를 가지고 졌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급류를 탈지 방향을 정해주고 또 힘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의 명령대로 노 젓는 방향을 바꾸어가며 저어갑니다. 또한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미리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강물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강물 위로 삐죽이 솟아나온 나뭇가지나 수면 아래 숨어있는 바위나 큰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면 배가 뒤집히거나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저희는 그런 팀 워크가 잘 맞아서 다행이었습니다. How was swim? Was it warm? See you soon. 오전에 잠깐 내린 비를 제외하곤 내내 축복받은 날씨입니다. 강한 바람도 없어 노 젓기도 수월합니다. 가끔은 노 젓는 걸 멈추고 흐르는 물결대로 떠내려가 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숙소 다운스헛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한켠에 대충 자리 잡고 얼큰한 컵라면으로 개운한 식사를 먼저 합니다. 간식도 넉넉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숙소 영상 찍는 걸 마친 후 어제 마시다 남은 와인과 맥주를 나눠 마시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하이커들이 텐트에서 자기 때문에 헛 안에 자리가 남아서 오늘 저는 실내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넷째 날인데 남은 거리가 45km 밖에 안 되어 그대로 종착 지점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총 5일 동안 카누를 예약하였지만 내내 행운이 따르는 좋은 날씨 덕분에 특별한 변수 없이 수월한 여행이 되었기에 오늘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대여섯 시간씩 노를 젓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 또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문명사회의 편리함이 그리워지는 참이었습니다. Are you heading to Wanganui? Okay. Me too. 두 팀은 다음 캠프장에서 하루를 더 머문다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왕가누이 타운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캠프장입니다. 꽤 넓어 보이는 이 캠프장에서 여유 있게 한참을 쉬었습니다.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서야 도착하는 팀이 멀리 보입니다. 어디서 수영이라도 즐기다가 여유로이 오는 중인가 봅니다.
짝꿍이 들려주는 핀란드 팝송을 들으며 마지막 카누 여행을 리듬에 맞춰 신나게 노를 저어 나갑니다. 종착지가 다가오니 마음이 묘하게 시원섭섭한 느낌입니다. 가족들과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아름다운 왕가누이 카누 여행이었습니다. 언덕 위로 카누를 끌고 가서 배운 대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두면 카누 렌탈 회사에서 픽업해 간다고 합니다. 막상 정리된 카누들을 보니 무언가 또 해냈다는 기분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얼른 가서 개운한 샤워를 하고 쉬어야겠습니다. 하루 일찍 카누 여행을 마쳤기에 오늘은 이곳 왕가누이 홀리데이 파크에서 하루 종일 쉬며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행할 때는 대부분 호텔 같은 데 묵었었는데 트레킹을 하면서 이렇게 홀리데이 파크에서 지내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수영장도 있고 또 따로 떨어진 독채를 쓸 수 있어 조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 텐트를 가져오면 비용도 20-30불 정도면 되고 공동 키친과 샤워실, 세탁실 다 포함된 가격이니 아주 경제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다들 체크아웃을 하고 나간 시간대라 조용하고 청소도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나흘간의 야생 생활에서 돌아온 저는 다음 섹션에서 다시 또 야생에서 며칠 밤을 보내야 하기에 이곳에서는 좀 편안한 이틀밤을 보내기 위해 키친과 샤워실이 다 포함된 캐빈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룻밤에 160불이고 혼자서 자기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퀸 베드와 싱글 베드가 있어 커플이나 가족과 오면 착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4일간의 장대한 카누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모험을 위해 좀 더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급변하는 날씨로 악명이 높은 타라루아 산맥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